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엔트로피의 응용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서 CE하고, 그리고 이거는 인자로, 아까 앞에 거는 확률 변수가 들어가는데 얘는 확률 측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CE, PQ라고만 쓰면 사실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확률 변수가 하나만 있고 척도가 한 개 이상 있을 때 x를 그냥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의상 이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별건 아니고, x라는 확률 변수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측정을 할 건데, 엔트로피를 측정할 때 원래는 이 p라는 확률 측도에 의한 확률 분포만 가지고 엔트로피 측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그 x라는 변수의 확률 분포가 원래는 p를 따르는데 얘는 q라는 다른 이제 확률 분포, 다른 확률 측도를 갖는다라고 잘못 생각했을 때 그때의 확률 변수 x의 엔트로피가 바로 교차 엔트로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서 쓸 수는 있어요. 기대값은 취할 때는 p에 대해서 p로 취하겠죠. 왜냐면 실제 그 변수의 값이 나올 확률은 p니까. 근데 그 각 변수의 값이 이 스몰 xi로 실현될 때의 그 정보량을 이 사람은 q라고 생각하는 거야. q에 의한 확률이라고. 그래서 정보량을 쓸 때는 이렇게 q라는 확률 측도에 의해서 취한 다음에 거기에 기대값을 취해서 엔트로피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p에 의한 익스펙테이션이니까 확률 p가 들어가는 거고, 안에 있는 이 인포메이션 컨텐트는 q에 의해서 측정을 했으니까 q 로그 2에 1 나누기 qx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미를 이렇게 줄줄이 얘기를 다 썼는데, 아무튼 p라는 확률 측도를 갖는 확률 변수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x의 엔트로피를 q라는 다른 확률 측도로 측정한 값이다. 상황을 예시로 들자면, 이게 타짜랑 람브가 있는데, 타짜가 이 주사위를 P라는 확률로 주작을 했어요. 아까 예시로 들었던 그 주작된 주사위 있잖아. 타짜는 사실 이런 주사위 확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난 알고 있는데, 람브는 그걸 몰라. 람브는 주사위가 그냥 정상적인 주사위다. 각 확률이 6분의 1인 주사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때 람브가 주사위에 대해서 측정한 엔트로피. 그게 바로 교차 엔트로피다. 람브는 Q라고 생각해. 그래서 교차 엔트로피는요, 이런 특성을 가져요. PQ 교차 X에 대한 PQ 측도의 교차 엔트로피는 그 변수의 실제 그냥 엔트로피보다 항상 크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막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우리 과목의 범위는 아닌 것 같고, 의미를 이 엔트로피와 교차 엔트로피의 의미를 보면은 왜 이게 항상 큰지 알 수 있죠. 왜냐면 엔트로피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결과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 자원의 기대값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이제 인코딩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평균 정보량을 최소화시켰을 때의 그 정보량이 엔트로피인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할 때 이 확률을 써서 해야지 이게 최소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차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측정할 때 우리가 이 Q라는 다른 확률 측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고 이거 최소값보다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교차 엔트로피 개념인 거고, 그 다음 나오는 KL 발산이라는 또 중요한 개념이 또 있어요. 이 내가 강의 자료를 녹화를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하는데도 자꾸 수정 안 되는 게 있네. KL 발산은 컬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다. 요거의 약자예요. 근데 이거는 의미는 뭐냐면 확률론에서는 두 분포의 다른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론에서 이제 확률 변수가 하나 있더라도 그놈의 확률 분포가 뭐 F1이라는 함수일 수도 있고 F2라는 함수일 수도 있고, 이렇게 확률 분포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나 질량 함수로 안 하고 이 그냥 분포 함수,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하거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분포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각각을 우리가 확률 측도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무튼 이 분포는 서로 다르니까 그 다른 정도가 있을 거야. 그거에 해당하는 정보량의 개념이 KL 발산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보자면 KL 발산, P와 Q의 KL 발산은 여기 사실 X라는 변수 하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X에 대해서 대한 확률 측도 PQ의 KR 발산을 구하는 거고, 이거는 다름 아니라 위에서 얘기한 우리 교차 엔트로피 빼기 그냥 엔트로피다. 그러니까 이 교차 엔트로피의 특성할 때 이런 얘기했죠. 여기서 이거를 일로 넘겨주는 거다.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는 수식을 보면은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해볼까요? 교차 엔트로피 이거잖아. 그리고 또 그냥 엔트로피 빼자 이거야. 그러면은 pxi는 묶이고 이 로그가 안에 있는데 이거 빼기 이거는 로그의 빼기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라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pxi q 로그를 그냥 빼먹었네. 이게 pxi qxi 이렇게 된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쵸? 그럼 이거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수식적으로는 이렇다는 건데 그 의미는 아무튼 Q에 의한 교차 엔트로피와 실제 엔트로피의 차이다. Q로 잘못 다르게 엔트로피 측정했을 때 이게 비효율성이 생기니까 얼마만큼 비효율적이 되느냐 라고 할 수 있고, 그 실제 상황 예시를 들자면 어떤 람브가 조작된 주사의 확률을 모르고 엔트로피를 측정했을 때와 제대로 알고 측정했을 때의 차이다. 이 특성은 KL 다이버전스도 특성이 있는데요. 0보다 커요. 일단 0 이상이에요. 그거는 이거에 의해서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거 왼쪽으로 넘긴 게 KL 발산이고 그게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같은 척도에 대해서 KL 발산 취하면은 당연히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KL 발산은요, 이 안에 있는 인자의 순서를 바꾸면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연히 같아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R 발산을 이 거리 두 분포, 어떤 분포의 거리 개념, 확률 척도의 다른 정도라는 게 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거리로 쓸 수는 없다는 게, 이게 바꾸면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거리라는 거는 여기 어떤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거리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를 측정하든 여기서 여기를 측정하든 같아져야지 그게 거리라고,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앞뒤 바꾸면은 달라지니까 이 거리는 아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상호정보량이라는 게 뭔지 얘기해 보자면, 상호정보량은 확률론의 코릴레이션, 상관관계, 상관도랑 대응되는 정보이론 개념이고요. 이거는 의미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정보량 중에서 다른 확률 변수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량이다. 그러니까 상황 예시를 들자면, 어떤 타짜는 자기가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던져서 자기가 알아요, 값을. 근데 그 값을 안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막 표정이 바뀌어. 뭐 1이면은 이렇게 좋아하고, 뭐 4면은 이렇게 막 싫어하고, 막 그런 어떤 표정의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람브가 타짜의 이제 타짜가 주사위 던진 결과는 모르는데 타짜의 표정은 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타짜의 표정을 보고 주사위를 예측했을 때 어?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느냐, 그 정도. 음? 그게 이제 상호정보량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은,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세마이콜론을 써요. i하고 x 세마이콜론 y. 이거는 사실 이렇게 어떤 확률 측도를 써서 속도에 대해서 이 두 확률 변수의 상호 정보량을 측정한다는 건데, 이게 생략된 거고, 확률 속도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생략된 거고, 정의는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식은 또 보면은, 이거 여러분 잘 보면은 앞에 봤던 이 KL 다이버전스랑 똑같이,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모양이 앞에 확률 곱해져 있고 뒤에 로그 2 안에는 이 두 확률 측도에 의한 확률 질량 함수에 b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거야. KL 다이버전스인데, 이 x랑 y라는 두 확률 변수의 결합 확률 변수에 대한 KL 다이버전스인데, 그때 KL 다이버전스의 인자로서 들어가는 두 개의 확률 척도가, 하나는 이 x와 y라는 놈의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척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뒤에는 그 x와 y라는 변수가 독립이다. 우리 이렇게 쓰면은 두 개가 독립이라는 말이거든요. 두 변수가 독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이 결합 확률 분포를 이렇게 쓴다. 왜냐면 우리 여러분 확률과 통계 시간에 배웠겠지만, 두 개가 독립이라는 말은 이 결합 확률 분포가 이 마지널 확률 분포의 곱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이 결합 확률의 실제 분포, 실제 확률 척도가, 뒤에 거는 이 결합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독립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결합 확률 분포. 그거는 각 확률의 곱이다. 요 두 개의 확률 척도에 대한 컬백 라이벌로 다이버전스가 바로 상호정보량이다. 그래서 뭐 그 의미는
결합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정확률 변수가 독립인 경우에 확률 척도에 의한 교차 엔트로피. 그러니까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인 경우의 확률 척도. 이거를 말하는 거죠. 두 따로 확률 질량 함수의 곱. 그거에 의한 교차 엔트로피와 실제 결합 엔트로피의 차이다. 그래서 상호 정보량도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x, 확률 변수 x에 대한 얘기를 내가 빨간색으로 하고 y에 대한 얘기를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만들어내는 정보량, 엔트로피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 빨간 형광펜으로 그리고 y가 만들어내는 엔트로피를 파란 형광펜으로 그린다면은 사실 상호 정보, 그러니까 이에 HY라는 여기 밑에 상호 정보량이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얘네들을 겹쳐놨을 때 얘네들을 겹쳐놨을 때 이 겹쳐진 부분의 너비다. 이게 상호 정보량이에요. 이게 상호 정보량이고요. 그래서 상호 정보량은 이 안에 있는 인자를 순서로 바꿔도 똑같아요. 얘를 이렇게 겹치든 겹쳐있는 부분의 양이 똑같다고 치면은 이렇게 겹치든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은 이렇게 겹쳐지는 정보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인 상황이에요. 이렇게 겹쳐진 경우 겹쳐진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 근데 이 두 변수의 상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야. 이 경우는 두 확률 변수의 상관도가 높다. 이 경우는 상관도가 있긴 있지만 작다. 이 경우는 상관이 아예 없다. 독립이다. 그런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상호 정보량을 또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식으로서 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이제 엔트로피의 응용 개념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여기 겹쳐 있는 정도 겹쳐진 너비가 상호정보량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거잖아요. hx 이만큼이죠. 이만큼에다가 hy 이만큼을 따로 이제 더한 거예요.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 더한 거 빼기 x와 y의 결합 엔트로피.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지. 이렇게 뭐라 그래? 조랭이 떡이라 그러나? 조랭이 떡 같이 이렇게 측정한 너비를 빼면은 이 가운데 겹쳐진 부분에 겹쳐진 부분의 너비가 나오겠죠. 뒤로 가게 해가지고 이거 취소가 안 되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만큼이 x 엔트로피라고 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기대 조건부 엔트로피잖아. 뭐냐면 y라는 변수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해
X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Y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나한테 다 주어졌어. 그 말인즉슨 나는 X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이만큼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나는 Y를 통해서 이만큼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내가 X라는 변수에 대해서 궁금한 정도, 놀라운 정도,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은 이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에서 아이고, 이만큼 빼면은 요 겹친 부분만큼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고. 이것도 마지막 것도 똑같아요. 마지막 거는 반대로 내가 Y의 엔트로피가 이만큼 있는데 거기서 상호 정보량은 이만큼을 뺀 거잖아. 근데 이만큼이라는 게 결국 이거야. 내가 X라는 변수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져 있을 때 Y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상호 정보량을 또 나타낼 수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내용 중에 굉장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다 새로 보는 건가? 일단 확률 통계는 다 배웠으니까 그거 말고 정보 이론에 대한 내용 다 처음 보는 건지 아니면 어디 이제 다른 데서 배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 보는 학생이 많을 테니까 보고 좀 익숙해져 두신 다음에 제가 정보 채널 여기에서 좀 더 실제적인 예시를 들면서 대체 저런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실제 측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볼 테니까 이번 주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내가 이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두도록 하세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